안녕하세요. 음. 아, 복숭아맛 탄산수 작가랑 백도 작가입니다. 이거 몇 번을 하는 거야? 세 번. 그동안 뭐, 그래도 저희가 작가 활동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작품 완결 낸 게 3개 정도씩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낸 작품들이 좀, 결과가 썩 시원찮았다. 살짝 좀 그랬다. 저희들 기준에서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쉬웠다. 그렇다 보니까, 작가님들도 사실, 가시는 과정에서, 매번 잘 될 수 없을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더 많겠죠, 사실은. 그렇게 쉽게 대박이 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의 어떤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드리면서 이 웹소설이 왜 좀 시원치 않은 성적을 거뒀나? 웹소설 왜 뭐 소위 말해서 망했는가? 그죠. 대한, 실패 요인을 한번 저희가 꼽아볼까? 알아보는 시간을 예.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했던 3개 작품을 말씀을 하나씩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장르 전환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연중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라는 작품을 쓸 때, 아하. 이제 겪었던 일이죠. 그때 당시 제가 레진 코믹스라고, 그때 당시에는 레진이 웹소설 연재를 좀 이제 하고 있었을 때요. 그때 이제 제가 라이트 노벨을, 같은 이름의 제목으로 라이트 노벨을 쓰고 있었는데, 그 라노벨로 제안이 온 거죠. 그래서 막 신났다 해갖고 막 했는데, 제가 이제 계약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못하게 됐다, 안 하게 된다 라고 해서 레진 코믹스가 그런 거네요. 서비스를, 사업이 없어지는 거. 서비스를 중단해버렸어요. 웹소설 서비스를. 그러면서 저는 이제 꼬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뇌를,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다른 출판사랑 하게 됐는데, 그 출판사에서 라이트 노벨을 안 된다, 판타지로 바꿔라. 원래가 라이트 노벨이었는데 판타지로 바꾸게 됐다. 그쵸. 그래서 장르를 바꾸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가능할 걸 생각하고 그냥 할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참패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한 개의 장르를 정하고 그거에 베이스 짜놓거나 캐릭터를 짜놓으면은, 다른 장르로 틀게 되었을 때는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장르는 진짜 신중해야 돼요. 뭐 안에 있는 스토리 구성 세부나 이거 조금 바꾸는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장르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를 이제 꼽아보면은, 시장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행을 좀 내 장르가 좀 유행을 타고 트렌드에 좀 민감할 것 같은 장르라면 준비 기간을 절대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유행할 때 빡 하라는 거지. 그쵸. 예를 들면 내가 뭐 한 1년 준비해갖고 이거를 올린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 맥시멈 3개월. 3개월. 3개월도 사실 길어요. 한 달 반에 끝내야 돼. 거의 바로 시작해라. 그죠. 그러니까 유행 안 타는 장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히든 직업 이상하다라는 작품을 쓸 때, 게임 판타지였는데, 제가 이제 20년도에 처음 그 작품을 준비해서 런칭이 21년도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영부영 한 1년에서 짧게는 9개월 정도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작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게임 판타지가 많이 나왔었고, 저 나름대로 시장 분석을 했는데, 제가 런칭을 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게임 판타지가 이제 없어져. 원래 한 탑 100 순위권에서 한 20개 있었다 그러면 5개 정도도 안 남게 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즘에 뭐 예를 들면 이혼물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런 키워드를 쓸 때 유행을 타는 걸 쓰면은 더 위험해요. 사실 왜 항상 성장을 할 때 내가 A가 부족했다, B가 부족했다는 실패 요인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거든 사실. 그러면 그런 거는 어때요? 플랫폼마다 다 성향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있죠. 엄청 있죠. 그러니까 제 작품의 그때 실패 요인은 물론 그 게임판이 많이 사장됐다 그것도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제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플랫폼도 엄청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시기에 이 플랫폼에서 이게 유행이다, 내가 그래서 이 플랫폼에 도전했어. 근데 그때 유행이 없어져. 그러면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은 그럼 게임 판타지 자체가 별로 없어요? 다 이제 게임 빙의물로 넘어가가지고, 게임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게임판은 이제 현실과 게임 속을 아예 따로 놓고 보는 장르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해봤자 뭐 프로게이머 쪽, e스포츠 쪽, 그 정도만 살아남았고, 근데 저의 당시 기준에서 게임판은 그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약간 당황스러운 거야. 여성향에서 스테디셀러로 생각했던 장르가 그렇게 막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갖고. 뭐 어쩌면은 게임판이 좀 유일하게 그랬던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례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평소에 시장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어떤 장르나 키워드 같은 것들이 나름 되게 유행을 타는 어떤 키워드들인지 아니면 유행을 안 타는 애들인지 그런 것도 잘 알고 가야 된다. 연재를, 그래서 사실은 남성향에서는 좀 안전빵인 장르들 빼면은 연재하면서 정해야 돼요.
내가 이거 계속 할지 말지. 마지막은 이제 제가 최근에 연재했었던 아카데미 전쟁 영웅이 되었다라는 작품에서 느꼈던 건데, 이 독자가 원하는 어떤 그림과 작가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게 실패 요인 중에 하나다. 저 같은 경우 이름 제목 자체에 아카데미가 들어가니까 아카데미물이라는 장르를 이미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물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해주길 원할 거예요. 수업을 듣고 뭐 교수라고 하면 수업하고, 교수, 그죠, 이제 수업하고, 그 학교 학생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카데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약간 저의 포커스가 전쟁 영웅에 더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도 나오긴 하지만 뭔가 주인공이 전쟁 영웅 혹은 저평가받는 소해물 전쟁 영웅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저평가를 씻어내리고 또 이제 새롭게 뭔가 데뷔를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거 자체가 왜 아카데미 내부의 일이 별로 안 나오지? 일단 그런 거가 독자가 원하는 그림하고 안 맞았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특종에서 처음에 이제 언급할 때 아포칼립스 모드라는 언급을 제가 해요. 네. 그러니까 험나하다는 거야. 히로인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면서 주인공이 성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무찌른다 인 건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은 거예요. 주인공의 성장과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관계 변화 두 개를 다 다뤄야 되는데, 그 중에 관계 변화에 엄청 초점이 간 거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라는 명칭이 나온 순간에서, 전쟁 영웅이라는 명칭이 나온 순간에서 주인공이 활약할 것이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상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해보면 원래 관계 장르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는 거야. 만약에 제가 관계성 장르로만 할 생각이었으면 그냥 아예 전쟁 같은 요소를 줄인다거나 아카데미에 한정되게 하면 됐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아포칼립스 뭐 전쟁 영웅 괜찮을 만한 표현을 다 우겨 넣은 거지. 앞부분에 그거 넣어놓으니까 독자님들이 다른 그치. 중점적이지 않은 키워드를 물어버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려서 왔는데 정작 나온 음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메이저한 키워드나 장르를 쓰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이 독자가 원하는 거랑 일치하지 않으면은 망하기가 쉽다는 거죠. 독탄 작가님의 망한 요인 3개는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 작품으로 얘기를 말씀드려보면은 불면증을 치료했더니 폭군이 도착합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작품인데, 로파는 그래도 여성향 중에서는 그래 짧은 장르는 아니단 말이죠. 뭐 한 평균 100화는 당연히 150. 넘어야 되고, 그쵸. 가끔 300화도 가고 막 이런 작품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처음 썼고 저는 이야기를 길게 써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플러스 생각나는 아이디어도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에 관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괜찮아요. 남주 여주의 관계성은 제가 그래도 괜찮게 챙겨갔다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제외한 어떤 부수적인 사건들이 관계성을 깊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둘이 싸우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주변의 환경들이. 그치, 근데 그치. 그 주변의 에피소드가 저는 굉장히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꽁냥거리는 씬만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쓸 장면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을 독자님한테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 몇 화 완결했죠? 외전까지 130화 완결했죠. 만약에 100화 완결을 할 수 있었다면은 좀 더 네. 컴팩트하게 나왔겠네요. 좀 진도도 더 빼고. 컴팩트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꽁냥거렸으니까 어쨌든 여성향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답답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고 미숙한 점도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모르니까 좀 불필요한 설정 같은 게 좀 덜 들어가서 역으로 생각보다 성적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첫 작품 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최애를 살짝 구해준 것 뿐이었는데 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을 위한 설정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다. 위험하죠. 설정을 위한 설정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작품의 남주는 저주에 걸렸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저주에 걸렸고 그 저주는 어떻게 하다가 이제 1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저주라는 설정에서 설정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불어난 설정이 막 요만해야 되는데 이따만해진 거야. 근데 또 그거를 설명 안 해버리면은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야기 구조상. 그치.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주 여자하고 근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애들의 얘기까지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이제 안 하고 그냥 조금 개연성이 부족해도 그냥 남겨놓고, 저주는 저주다 그냥 남겨놓고 그치. 그걸 빼놓고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근데 문제는 전 그거예요. 항상 분량에 대한 압박이 있나봐. 이 분량을 내가 채우지 못할까봐 그런 설정을 위한 설정들을 또 만들어버린 거지. 근데 분량이 짧게는 원래 안 하나요? 그러니까 8, 90화 로판 없나요?
거의 없어요. 아하, 거의 없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작가님들도 이제 설정을 위한 설정은 정말 필요하다고 해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시기를 하시면 좋을 것 쉽지 같아요. 않겠네요. 여주 남주 관계성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컴팩트하게 끝내도록. 아무튼 세 번째 작품은 뭐냐면 독타의 세 번째 작품. 나의 유일한 구원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 수상자.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아무튼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지상 최대 2023년 네이버 지상 최대 웹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탄 작품인데요. 그런데요, 이게 좀 실패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그래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아이고. 그만하시라고. 이게 어떤 점에서 제가 실패 요인을 봤냐면은 약간의 현관이었어요. 얘네들이 약현관 정도 되는 관계성이었는데, 만약에 남주하고 여주의 그런 관계 사이가 좀 안 좋고 당분간 그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정신적인 관계는 그렇다 칠게요. 육체적으로라도 관계를 일단 맺게 해라. 일단 재워라. 일단 재워라. 일단 해라. 가능한 초반부에 재워라. 초야. 렛츠고. 네, 육체적 관계라도 있어야지 독자님들이 그 둘이 현관이 이어지는 이 답답한 부분, 고구마죠? 그걸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워라. 어떻게 해서 재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복탄 작가님의 그거였으면. 그거죠. 여주의 스탠스를 바꿨어야겠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영지에서 잘 꾸려나가려면은 남주가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도 남주에 그치. 대한 어쩔 수 죄책감이 없이. 있더라도 일단 해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치. 근데 그렇게 갔으면은 작품이 좀 많이 상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됐겠지만 그쵸. 아무튼 뭐라도 해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그 웹소설을 만들려면은 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줄 거는 줘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 정도 죄책감을 강조해버렸는데 갑자기 자버리면 그것도 또 말이 나왔을 것 같아. 이상하긴 해. 아니면 남주가 개 욕을 먹던가. 그치. 피할 수 없는 굴레였다는 느낌이네. 근데 그렇게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남주를 차라리 욕을 먹이게 했다라면. 그치. 그러면 분사해서 먹었을 텐데. 해가지고 그치.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 언니한테 복수도 했어야 됐거든. 그럼 결국 또 불량이네요. 그러니까 불량의 압박감에 이제. 이 불량의 압박감을 이제 슬슬 내려놔도 된다. 나 에피소드 그래도 나름 말이 잘 짜는 편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이후에도 저도 지금 작품 준비하는 게 있고 오선 작가님도 이제 쓰실 거란 말이죠. 하면서 아마 작품이 흥행해도 전 작품에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와도 아마 또 거기서 조금 더 아쉬웠다. 야, 나는 이렇게 내가 볼 수 있을 줄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이 정도가 안 되는 이상은 무조건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정도의 성공을 거둬도 작가 본인은 아쉬운 게 나올 그럴 수 수밖에 있겠죠. 없어요. 왜냐면 쓰는 것 자체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가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작가가 뭐 설정 오류라든지 주인공 캐릭터성 붕괴라든지 일부러 그러는 줄 아는데 혹은 그 작품 하나 생각하는 게 그게 이렇게 생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써보시면은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완벽하게 아실 수 딱 거다. 끼워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거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6개 말씀드렸어. 내 거는 다 그런 거 같아. 난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그건 그래요. 런칭을 하기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게 몇 개씩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생각보다도 잠깐만 이거에 걸린다고? 맞아.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의외의 포인트가 마음에 안 드는 독자님들도 계시고 반대로 막 단점 투성인 작품이라 생각해서 그냥 이건 망했어 하고 올렸는데 그걸 집어삼키는 엄청난 장점이 맞아요. 작품을 막 억대로 줄 수도 있는 게 수도 있어. 웹소설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몰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해갖고 본인 쓰고 있는 글에 대해서 너무 의구심은 갖지 마시고 일단은 쓰시고 완결 내신 다음에 런칭하고 나서 이제 다음 작품을 쓰기에 앞서서 잠깐 돌아보는 거지. 그쵸. 쓰는 도중에 그냥 쓰는 게 맞다. 맞아요. 쓸 땐 계속 쓰셔야 돼요. 이제 그걸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작가님들이 많은 작품들을 써 오시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나만의 실패 요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시면 이제 그것들을 피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돼가는 걸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완벽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그쵸. 달려가는 거죠. 그렇죠. 파이팅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열글 빠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이었습니다. 팩터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주시죠. 안녕. 안녕. 파이팅.